영원하다는 건 어떤 거야? 안녕하세요, 멘탈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작품은 아마도 20년 하반기부터 21년 초까지 누누이 언급되던 개봉 기대작 중에서 마지막으로 개봉하기에 더욱 관심을 모은 복제인간 주제의 영화 서복 리뷰입니다. 계속 생각해요. 내 운명에 대해서. 영화에 등장하는 복제인간 서복은 중국 진시황이 불사약을 얻기 위해 명을 받고 떠났던 서복이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합니다. 서복은 진시황을 비롯해 그야말로 역사적인 측면으로도 철학적인 측면으로도 종종 언급되는 인간의 욕망, 불로불사, 삶의 가치의 상징 중 하나이기도 할 것입니다. 복제인간이라는 주제를 두고 삶과 죽음의 두려움과 경계선을 묘사하며 누가 인간적인 존재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영화였습니다. 때문에 액션과 스릴러보다는 드라마에 큰 비중을 두고 두 남자 주인공이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며 어떤 고민에 빠지고 넘어지며 일어서는지를 음미하는 감성적인 영화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묘사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죠. 영화는 삶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라는 다루기 어렵고 묵직한 주제를 복제인간으로 풀이하려고 한 이용주 감독님의 시도는 장르 불모지라 불리는 한국에서 최근 개봉했던 승리호처럼 새로운 장르의 개척점이라고 볼 수 있었죠. 인물들의 심리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마주할 때 느껴지는 차가운 스릴감, 그리고 태어나서 밖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복제인간의 시선을 표현하며 몽환적인 배경음악들이 일품이었는데요. 더군다나 믿고 보는 배우들의 연기력까지 한몫하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죠. 다만 그럴싸하게 잘 갖추어진 뼈대와는 달리 이야기를 끌고 가는 묵직한 메시지에 있어서는 깊이가 상당히 낮았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영화는 소크라테스의 3단 논법 선에서 정리가 가능했습니다. 1. 사람은 죽는다. 2.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3.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논리일 테고 이 논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텐데요. 영화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반복적인 질문을 내세웁니다. 나는 왜 위험하고 왜 당신을 믿어야 하고 왜 쫓겨야 하는지를 계속 묻는 서복을 통해 타인에 의해 나는 왜 태어나고 실험을 당하며 목적 없이 살아가는지에 대한 의문과 한편으로는 나이에 비해 정신상태가 성숙하지 못한 서복이 속으로는 어떠한 두려움과 고민으로 살아가는지를 통해 철학의 첫 단계이기도 한 질문을 앞세우며 스토리를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마치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것처럼 무감각한 질문들은 많은 의미를 함축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너무나 단순하고 얕은 깊이에 그쳤습니다. 이게 저에게 어느 정도의 깊이였냐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계속 질문하는 아이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끝없는 질문에 답하다 보면 점점 정답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당장 밥을 먹기 위해 스트레스를 참고 어물쩍 넘어가는 인간의 모습처럼 보였죠. Papa, can we play outside? No, Why? because it's 5 o'clock in the morning. It's too early. Why? Why? Because God's dead and we're alone.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잘 만들어진 철학적 영화들의 툭툭 던지는 한마디에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이 많았던 만큼 생각보다 직설적이고 단순했던 질문들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보통은 영화가 질문을 던지고 주인공들이 스스로 통찰하는 과정을 통해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만 가끔은 질문만을 남긴 채 관객들에게 해석을 맡기고 뒤돌아서는 영화들도 당연히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가 메시지 부분에서 아쉬웠던 그 이유는 마치 철학 관련 교과서를 펴고 아무런 설명 없이 혼자서 읽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과서 안에는 필요한 정보가 전부 들어있지만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의 깊이는 높지도 낮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서를 펴고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역량을 바탕으로 설명을 들으며 깨달음을 얻거나 그냥 주입식으로 머리에 때려박을 수도 있다는 장단점이 존재했죠. 교과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느껴지는 특유의 딱딱하고 서정적인 방식으로 복제인간을 통해 삶에 대한 묵직한 주제를 전달하려고 하니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감정적으로 쉽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특히나 영화 속 메시지가 생각할 가치가 있다면 끝없이 탐구하는 것을 즐기는 저로서도 꼬리에 꼬리를 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직전에 흥미를 잃어버려서 아무런 감흥도 없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물론 감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흥미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액션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닌 메시지 전달을 기대하고 보러 온 제 입장에서는 배우들도 빵빵하고 그럭저럭 볼만했다. 선에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선과 악을 통해 인간성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풀이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토리에 대해서 정정하고 넘어가자면 감성적인 영화의 치명적인 단점인 어려운 설득력과 평범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영화가 추구하는 감정선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음 장면이 예상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에서만큼은 메시지에 있어 스토리가 걸림돌로 작용되어 아쉬운 케이스였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간성에 대한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빌드업은 공유 배우의 민기현도 아니고 박보검 배우의 서복도 아닌 주인공 외의 모든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무감각한 이들의 성격과 오랫동안 연구소에 갇혀 실험만 당하다가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와 많은 경험을 겪고 있는 순수한 영혼의 서복이 절대적으로 대립하며 그 사이에서 현실에 찌든 주인공 민기현이 서복과의 만남 이후 어떠한 감정 변화가 생기는지를 통해 복제인간인 서복의 순수한 공감이 인간적인지 서복을 차지하려는 집단들의 욕망이 인간적인지를 두고 인간성에 대해 끝없이 묻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스토리 자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메시지의 깊이도 아쉬웠는데요. 그 이유는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생각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악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단정짓고 이야기를 시작하니 악역 쪽에서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해봤자 절대 납득이 될 수가 없었는데요. 물론 모두의 목숨으로부터 다가오는 두려움과 분노가 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다시 삶과 죽음의 어쪽으로 연결지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설명하고 연결지으며 납득시키려는 욕심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 때문에 배우들의 미친 연기력과 아름답고도 비극적인 배경이라는 껍질에 비해 많은 요소들이 아쉽게 다가온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영화들이 떠올랐는데 설정에서는 제미니맨이, 메시지면에서는 사바하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두 영화 모두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제미니맨은 깔끔한 기승전결 엔딩과 사바하는 묵직한 메시지를 훌륭하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서복이 더욱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용주 감독님이 현재 겪고 있는 창작의 고통과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아낌없이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상업성에 잠식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메시지의 깊이는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추상적인 영화로서도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가 어중간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겠더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영화가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발판으로 더 좋은 SF 작품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값어치 있는 시도가 아닐까 싶더군요. 분명 호불호가 갈리기도 할 테고 저는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무난하게 보고 나올 수 있는 영화라는 결론을 내리며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 내 운명에 대해서